안녕하세요, 테린이 아빠입니다. 제 채널은 최린이 아빠 주식 투자 서브 채널로서 해외 주식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채널입니다. 주로 미국 주식 투자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홈디포랑 로우스가 저는 이제 이 주택 관련된 결국 금리 인하 컨셉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저는 이제 일종의 어떤 가성비 컨셉인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고 어쨌든 둘 중에서 누가 더 나을까 이런 고민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스클레이머고요. 우선 뭐부터 보려고 하냐면 최근에 주가를 보시게 되면 신고가가 나고 있어요. 홈디포도 로우스도. 그래서 둘이 이제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 12개월 포워드 이거 다 저기 야후 파이낸스에서 긁고 오는 이 코드를 콜앱으로 돌린 거고요. 이 코드는 그 본 채널 회원 멤버십 회원 가입하시면 이 눈꽃빙수 회원은 이걸 그 코드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26배가 되고 있고 여기 이제 구글 콜앱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돌리면은 거기다가 이제 코드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HD랑 LOW를 치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오퍼레이 프로핏이 좀 올라왔어요. 그로스 프로핏은 그냥 뭐 그저 그런데. 그리고 내려와서 보니까 로우스 컴퍼니는 21배니까 조금 더 싸요. 싼데 이제 여기도 마진이 좀 올라왔다. GP 마진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둘의 코렐레이션을 보니까 이게 0.87이면 거의 이제 그 똑같은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 궤적도 보게 되면 최근에 홈디포가 살짝 덜 올랐다. 그래서 홈디포가 이 로우스를 따라가는 모습이 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자료를 좀 넣어서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걸 물어봤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성장했었던, 최근 2분기 실적에서 성장했었던 거는 그 전문 고객 부분에 대한 매출이 증가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출 자체를 이제 물어보니까 홈데코가 전체 매출의 한 34%, 건축자재가 한 30%인데 최근에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게 프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이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거를 뭐 점포가 얼마나 성장시키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수요가 어디서 터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궁금했는데 얘가 이제 온라인보다 더 이제 성장을 많이 하는 게 프로 고객이고 프로 고객이 뭐냐 이게 제가 물어봤어요. 프로 고객이라는 게 결국 건축업자 그 다음에 수리 및 리모델링 전문가 이런 이제 그 부동산 관리자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신축 또는 기존에 있는 거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건축업자들에 대해서 매출이 그로스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프로 고객과 이 온라인 부분의 성장을 가속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프로 고객이 B2B가 주로 고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다가 매출을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오히려 가성비 때문에 B2C 부분인 DIY 이제 do it yourself 혼자 스스로 이제 하는 이쪽이 이제 성장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진 않고 실제 성장의 핵심은 프로 고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리모델링 수리 보수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주택이 좀 노후화되어 있고 주택 거래가 최근에 이제 감소가 됐었고 이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그 자산 가치를 유지하거나 또는 신축을 짓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제 수리에 대한 수요가 또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주택 노후화가 이제 한 2021년도 기준으로 어디서 긁어온 거 보니까 80%의 주택이 20년 이상 되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이 수리에 대한 니즈가 구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미국의 주택 노후화 지표를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홈디포나 로우스나 전방의 핵심 투자 아이디어는 미국 주택이 노후화되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수리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이든 이런 수리가 필요하고 최근에 이제 그 경동나비엔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미국에서 이 가전제품이나 창문, 단열재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업그레이드를 하면 이 환급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서 보면 그 제가 이제 보니까 미국의 그 에이오 스미스 살펴보면서 이 정책이 언제부터 본격화될 거냐라고 봤더니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미국에서도
이 에이오 스미스뿐만 아니고 이런 홈디포나 로우스 같은 기업이 이 세제 혜택과 관련된 정책과 연동되어서 오히려 수혜가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미국 주택의 노후화는 어차피 구조적인 문제고 이게 2021년이니까 점점 이제 20년 이상 된 기업들이 그 주택들이 많아지니까 결국 리모델링이나 이런 수요가 있지 않겠냐. 다 부시고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홈디포나 이런 로우스 같은 기업들이 좋을 것 같은데 홈디포가 오히려 나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제 제가 물어보고 싶어서 홈디포의 2분기 실적도 분석을 해서 알려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홈디포는 전반적으로 매출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금리의 영향을 받은 것 같고, 뭐 건축자재, 장식제품, 뭐 하드라인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도 그 금리 인하,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이제 둘 다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누가 더 이 프로 고객에 대한 비중이 높으냐에 대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를 보니까 홈디포는 전체 매출의 45%가 이제 프로 고객 매출이고, 로우스는 이제 올라오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5%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오히려 업사이드 포텐셜은 로우스가 더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러지 않고 전체 시장 자체가 어차피 그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혼자서 할 수가 없고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전문 고객에 대한 매출, 전문 프로들이 오히려 사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면 매출 포지셔닝이 큰 홈디포가 유리하지 않겠냐. 저는 그래서 홈디포가 유리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미국 시장이 주택이 오래된, 노후화된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 노후화된 주택에 대해서 결국 리모델링 수요는 구조적인 것이고 거기에 정책 효과가 붙어서 내년부터 좀 더 좋아지지 않겠냐.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었기 때문에 최근 2분기 매출을 보게 되면은 YY로 이제 막 매출이 감소하고 있었거든요. 로우스나 홈디포나 막 이런 애들이 매출이 막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최근에 세게 올라가는 이유가 결국 내년에 정책 효과와 어차피 구조적인 리모델링 수요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둘 다 성장 계획을 보게 되면 프로 고객에 대해서, 프로 고객이라고 표현을 되어 있는데 이 프로 고객 부분에 대해서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더라. 그러면 프로 고객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홈디포가 더 유리해 보이더라. 게다가 홈디포가 페어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히려 상대적으로 지금 현재는 또 덜 올랐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개 회사의 어떤 유사점이 있고 그 유사점이 결국 전방에 주택의 노후화 이런 것들이 연동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도 이제 그 레나나 이런 주택 건설 관련된 기업들, MBR이나 이런 회사들과도 좀 비슷한 것 같다. 다 연동되는 것 같다. 그래서 주택 건설 관련된 회사와 이 건자재 회사도 같이 한번 플레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리스크는 금리 인하의 속도가 시장이 원하는 속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와는 다르게 이제 정책 같은 이제 그 IRA 같은 정책이, 가정용 정책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